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경제 보복, 샤프전자 OLED 기술력 부족으로 철수, 개쪽, 그리고 일본 디스플레이 JDI 인어인 끝났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샤프전자 유명하죠. 이 샤프전자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우선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에게까지 밀리게 돼서인데요. 실제 지난달부터 샤프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을 라인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관심이 좀 이런 쪽으로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샤프가 이 중소형 OLED 패널 사업 및 생산을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이 이제 샤프전자의 모기업이 된 것 혹시 아시나요? 샤프전자는 지금 추락할 대로 많이 추락한 상황입니다. 폭스콘의 현재 자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애플의 아이폰용 OLED 패널을 공급할 확률이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OLED를 생산해서 경쟁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기술력도 기술력 문제지만 치고 나가려면 가격 경쟁력이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OLED를 많이 치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전혀 샤프가 메리트가 없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중소형 OLED 점유율이 약 87% 정도, 90%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육박하고 BOE가 약 6% 정도입니다. 그리고 샤프전자는 0.1%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중국에게 이중고로 치이다 보니 샤프전자라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답은 뭐죠? 또 사업 접는 거죠. 일본이 참 우리나라와 중국 때문에 접는 사업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 누가 소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누가 파나소닉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또 그리고 누가 삼성전자가 두 회사를 짓밟고 올라갈지 알았을까요? 자, 다음은 재팬 디스플레이입니다. 우선 일본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기업 JDI가 거의 국제적으로 이제 버림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JDI는 재팬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요. 이 JDI는 이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무너진 소니, 도시바, 히타치 이렇게 일본의 대표적인 세계 기업이 어떻게 해서든 일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강자인 삼성과 LG에 맞서 중소형 LCD 패널 사업을 통합해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자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JDI가 최근 몇 년간은 어느 정도 살아남는 분위기긴 했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중소형 LCD 시장에서요. 그런데 애플의 발표로 인해서 이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플의 발표에 의하면 아이폰은 오는 2020년 생산하는 아이폰부터 LCD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OLED 디스플레이를 주력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가 사실상 JDI의 생명줄을 끄는 거죠. 이 일본 JDI는 애플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결정으로 매출액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JDI는 이미 아이폰 XR용 LCD 패널의 생산을 첫 생산량보다 약 50% 이상 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 아이폰이 예측치보다 너무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40%, 50% 이상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중단 수준이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외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사실상 LCD를 많이 쓰지 않는 분위기죠. 저가형에서는 LCD를 아직 채택하고 있지만 애플 외에는 위 세 개의 기업들이 대부분 자국의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LCD에서 대부분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OLED로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판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제품에 있어서 투트랙을 고수해 왔습니다. 애플을 찾는 고객들이 OLED 디스플레이를 선호했고 고가형 라인에는 OLED를 넣고 보급형에는 지속적으로 LCD를 넣어왔죠. 대표적으로 작년에 발표된 아이폰 XR에는 이 LCD가 채택되었습니다. 아이폰 XR의 발표에 의하면 LCD 디스플레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명도를 가진 6.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아이폰 XR은 최근 나온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스마트폰들 중에서 베젤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화질에도 한계를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고객들의 불만도 큰 편이죠. 다 OLED로 가고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도 고객들의 불만을 사면서 LCD를 선택할 이유가 크게 없고 특히 LCD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지속적으로 간을 봐왔던 겁니다. 또한 중소형 OLED의 최강자인 삼성을 애플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왔지만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가 중소형 디스플레이를 점차 생산하면서부터 애플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전에 OLED를 납품받으려면 삼성 디스플레이 밖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에 있어서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지가 어느 정도 생긴 거죠. 이렇게 간을 봐오던 애플이 2020년부터 OLED 디스플레이만 아이폰에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재팬 디스플레이 수명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에 반해 오히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죠.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의 LG 디스플레이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아예 버리는 카드를 내놓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 입장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여기서 두 업체, 즉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이 경쟁을 할 텐데요. 실제 애플이 BOE까지 OLED 공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방금 말씀드린 JDI 그리고 샤프전자, 이 두 업체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왕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샤프전자가 내년 출시를 목표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협력사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사실상 마탱이가 가버린 JDI입니다. 웃긴 게 우리나라와 협업을 해서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배워도 모자랄 판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전략적으로 배제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참 웃기죠. 딱 봐도 일본 나라 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이랑 똑같지 않나요? 역시 일본 기업답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늦었지만 치고 나가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면에서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이야기죠. 소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샤프전자가 JDI와 손을 잡은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일본 내부에서 소재, 장비적인 측면에서 득을 보려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샤프전자를 떠나서 JDI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할 폴더블 패널을 이 JDI가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울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게 큰 문제죠. 또 최근 대만한테도 투자와 관련해서 버림을 받았고 애플에게 겨우 수여를 1조 원 정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거기에 LCD가 주요 생산 제품이었던 JDI는 OLED에 대한 큰 경험이 없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또는 LG 디스플레이와 협업을 해서 기술을 어떻게라도 좀 배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이 업체들의 자충수라는 겁니다. 여하튼 현재 일본이 1차 경제 보복 그리고 2차 경제 보복인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단행한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를 긴장시키려던 샤프전자의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포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서야 이 두 업체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생산해 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존 폴리 이미드 사용 방식을 떠나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다른 유소 기업들은 UTG
그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목표로 해서 생산해서 팔아봤자 일본은 내수용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또 이 일본 업체들의 폴더블 스마트폰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소보장 때리기 1년, 독립의 길 아직 멀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용 몇 가지 핵심 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년여가 지났다. 필자는 지난해 이맘때 정부와 언론계의 많은 질문에 답하고 이런저런 모임에서 의견을 개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당신이 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국민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일본이라는 특수성이 국민 감동을 자극했기에 더 그랬겠지만, 여러 이유로 대학에서 반도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이었다. 국민적 관심을 동력으로 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도 인상적이었다. 상징적인 것은 과거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제재 기한이 끝났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던 불산 제조 중소기업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이다. 심각한 대일 무역 역조의 큰 요인 중 하나였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년 이상 각종 육성 정책을 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진전이 더 큰 느낌이다. 물론 이를 실제로 이뤄낸 주인공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현장의 기술자와 경영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노력과 별개로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최근 단기간에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주목받은 불산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1년 불산 사용량은 2천억 원어치쯤 된다. 큰 시장은 아니지만 없으면 100조 원짜리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매우 중요한 소재다. 불산 생산 업체들이 2천억 원어치를 납품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생산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국산화는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은 확실한 품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할 수 있는 일본 업체와 거래를 했다. 그러던 것이 경제외적인 문제로 인해 국산화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산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일까? 불산의 원료는 정제되지 않은 무수불산으로 중국에서 들여온다. 즉,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무수불산을 국산화해야 한다. 무수불산은 광산에서 캐는 형석을 황산과 반응시켜 얻는다. 형석의 주된 산지가 중국인 데다 무수불산 제조는 환경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산업이라 국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필자가 정말로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는 자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발전에 엄청난 국력을 쏟아부었다. 현재 플래시 메모리는 한국과 일물결 2년, 드램은 3물결 5년 정도 격차인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질은 떨어지지만 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늦어도 5년 안에 중국은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무수불산 수출을 통제하면 국내 반도체 회사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과거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나 샤르 체계 사태 등을 생각하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맘나게 되는 꼴인 것 같은 걱정이 든다. 반도체 대기업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선의 다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확실한 공급선인 일본을 배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국민 감정이 이런 방향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소한 국내 시장과 덕없이 부족한 원료 광물 등을 고려하면 냉철한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삼성전자, 소부장 중소기업의 1,133억 원 규모 지분 투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약 1,133억 원 규모로 지분 투자를 했다.
반도체 생산 등에 쓰이는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 SNS텍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YIK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SNS텍 659억 3,300만원, YIK 473억 3,600만원이며 제3자 계정 증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SNS텍은 반도체 노광공정 핵심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고 설명했다. YIK는 경영상 목적 달성과 투자자의 의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 업체는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회사 운영, 시설 투자,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중소기업의 추가 투자도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천안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다.